오늘 저희가 공연할 두 작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작품은 각각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브라운의 숲속의 동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많은 어려움을 겪죠. 각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각자의 고민과 아마 뭐 이미 지났거나 지금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을 고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까요? 뭐 돈도 있을 테고, 건강도 있을 테고, 뭐 성적, 취업, 또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사실 돈 같은 경우도 운이 좋거나 좀 더 성실하거나 아니면 전략하는 생활을 한다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꾸준히 운동을 하고 소식을 한다면 건강 또한 우리가 또 유지하기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각자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사실 인간관계이고,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참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은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다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밉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뛰어난 분조차도, 그 리더조차도 옆에 있는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품 숲속의 동물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유연한 관점으로 조금은 예민함을 내려놓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개성에 있어서 다름을 인정, 틀렸다고 보지 않는 그런 관점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안을 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프로코피에프의 피터 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삶을 살면서 우리가 모험가도 같은 숙제를 만날 때 조금 더 느긋하고 용기를 가진다면 그러한 벽을 쉽게 무너뜨리고 문을 열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작곡자 프로코피에프 본인이 러시아라는 소비에트 연방 공산국 치하에서 살면서 어떤 받았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고 어떤 예술성을 제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본인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를 위한 동화로 표현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가지고 가신다면 참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연을 관람하시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도록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저희 공연은 나레이션 그리고 마임의 동작 그리고 음악 이렇게 세 가지 장르가 혼합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을 통해서 전달되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귀를 좀 더 타시고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등장인물이 등장동물들이 음악과 마임의 동작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시고 관람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구나, 이러한 어떤 동물의 성격, 소리, 행동, 이러한 상황의 긴장감을 이렇게 음악, 이렇게 마임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또 재미난 발견을 하시면서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었죠. 근데 요 며칠 전부터 다행히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마치 가을 날씨가 시작된 것처럼. 근데 뭐 저는 여전히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더위를 워낙 많이 타서 이런 가을에 저는 여러분들 이런 공연장을 찾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
각자 좋아하는 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은 계절에 맞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떤 아름다운 식구를 읽었는데요. 요 식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오프닝 멘트를 마칠까 합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사이에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알겠지라는 마음속 한켠에 묻어뒀던 사랑, 애정, 우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가을을 맞아서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그 사랑, 관심, 우정을 표현해 보시면은 이 가을이 더욱더 아름다울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출연진을 모시고 공연을 시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곡은 넓은 들판과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5층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누가 살까요? 첫 번째 층에는 암탉부인의 집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많이 뚱뚱하기에 움직이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 층에는 뻐꾸기 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바빠서 집을 비우고 다니죠. 그녀의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옹. 그녀는 리본을 착용하여 어딜 가든 허리를 숙입니다. 야옹. 다람쥐 아가씨가 살고 있는 층은 4층입니다. 다람쥐. 딸깍하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견과류를 깨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 그리고 5층에는 생지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전에 그는 그의 짐을 정리하여 집을 나왔습니다. 그 아무도 그가 어디로 왜 떠났는지 모릅니다. 내 치즈는 어디 있을까? 아파트의 중개인은 표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직선으로 못을 몇 개 박아서 문 위에 표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들이 고속도로와 샛길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멀리 그리고 가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미 부인은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표시를 읽고선 문을 열고 천장과 바닥을 훑어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집은 어때요? 매우 좋아요. 주방은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현관은 어때요? 매우 좋아요. 그럼 우리랑 함께 지내요, 개미 부인. 아니요. 저는 이곳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한 명 있어요. 내허리, 개미허리. 왜 나 같은 개미가 옆집에 게을러 터진 암탉과 살아야 할까요? 온종일 그녀가 하는 거라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녀는 매우 크고 퉁퉁해서 잘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내허리, 개미허리. 암탉은 기분이 상했고 개미 부인은 떠났습니다. 토끼가 깡충하고 꼭대기로 올라옵니다. 그녀는 표시를 읽고서 문을 열어 창문과 바닥을 훑어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나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의 방은 어때요? 당근 마음에 들어요. 주방은 어떤가요? 당근 매우 좋아요. 현관은 어때요? 당근 매우 좋아요. 그럼 우리랑 함께 지내요, 토끼 부인. 당근 아니요. 저는 이곳에서 머물기 싫어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이 한 명 있어요. 어떻게 내 가족과 20마리의 아이들이 자식을 버린 뻐꾸기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이들을 이상한 둥지에서 자라게 하고는 일하러 떠나버리죠. 심지어 일은 하지 않고 쉬기만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어요. 당근. 이렇게 뻐꾸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토끼 부인은 떠나버립니다. 토끼 부인이 떠난 뒤 돼지씨가 옵니다. 그는 새빵이라는 표시를 읽자 꿀꿀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위층으로 올라간 그는 코앞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서 작은 눈으로 벽과 창문을 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나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파트는 마음에 드나요? 매우 좋으셔. 주방은 어때요? 매우 좋으셔. 더럽지도 않으셔. 현관은 어떤가요? 물론 매우 좋으셔. 그럼 우리와 함께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오. 왜요? 나는 이것에 한 명이 조금 싫으시오. 어떻게 순백의 아들인 내가 같은 건물에 검은 고양이와 살 수 있겠어? 나는 이것이 너무 싫으시오. 함께 하지 않을 것이오. 주기인이 말했어요. 꺼져 이 돼지야! 우리도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당신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돼지씨가 가고
나이팅게일이 도착했어요. 나이팅게일은 일찍이 꼭대기층에 올라와서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녀는 표시를 읽은 후 문을 열고 천장, 벽, 바닥을 둘러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나와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은 어때요? 매우 좋아요. 주방은 어때요? 매우 좋죠. 그럼 우리와 함께 있어요. 제발. 아니요. 저는 이곳에 있지 않을래요. 저는 이곳의 주인 한 명이 조금 싫거든요. 어떻게 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경감만 깨고 있는 다람쥐와 함께 평화롭게 살겠어요? 나는 명창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내 귀에는 나의 노래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운 멜로디 같은 아름다운 것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다람쥐는 상처를 입었고 나이팅게일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떠난 후 비둘기가 왔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표시를 읽은 후 문을 열어 창문과 바닥을 훑어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나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방은 어때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요. 극우 81. 주방은 어때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작아요. 극우 81. 불빛은 어때요? 충분히 밝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건가요?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다면 머물고 싶어요. 왜냐면 이곳의 주민들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극우 81. 암탉 부인은 침착하고 조용해요. 뻐꾸기 부인은 마치 왕비 같아요. 고양이 부인은 매우 깨끗하고 말쑥한 분이에요. 그리고 도토리와 견과류가 함께하는 다람쥐 아가씨, 당신이 만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거예요. 확신하건대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평화롭고 조용하게 같은 무리의 사람들처럼. 극우 81. 비둘기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하루 종일 극우 81 소리를 내며 행복해 했습니다. 아름다운 계곡과 넓은 들판과 꽃으로 둘러싸이는 곳에 5층짜리 아파트가 홀로 세워져 있습니다.
아하. 오케이. 자자자자. 오오. 슉슉. 오쇼. 오케이. 하. 유. 네. 오케이. 네. 아. 허이. 호이. 호이. 잠깐.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유. 아, 잠깐. 유. 에, 잠깐. 유. 하트. 오케이. 하하하하하. 빠람. 자, 라스트. 엄마? 엄마. 하하. 아, 이제. 자. 모자를 써주세요. 자.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나는 천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이 여러분, 그래요. 이 이야기는 피터와 그의 친구들이 새, 오리, 고양이, 그리고 피터의 할아버지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또한 늑대와 몇 명의 사냥꾼,
그리고 그들의 총소리도 들을 거예요. 자, 이제 각 등장인물들을 표현하는 음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새소리입니다. 우와, 박수! 그 다음에 오리 소리예요. 우와, 박수! 그 다음은 고양이 소리입니다. 박수! 그래요. 아우,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음악이에요.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그 다음 늑대에서 음악이에요. 왜 이렇게 짜고 치는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사냥꾼 음악이에요. 그 다음은 총소리 음악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피터 음악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피터는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오두막집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담 밖으로는 연못과 큰 나무가 있는 초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원 너머로는 깊고 어두운 숲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피터는 대문을 열고 푸른 초원으로 나갔습니다. 큰 나뭇가지 위에는 피터의 절친한 친구인 작은 새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침이지? 하고 작은 새가 즐겁게 지저귀었습니다. 잠시 후에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오리는 피터가 대문을 닫지 않아서 매우 기뻤어요. 오리는 초원에 있는 깊은 연못에서 신나게 헤엄을 치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새는 오리를 보자 풀밭 위로 날아와 앉았습니다. 작은 새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 물어왔습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다니 넌 도대체 어떤 새니? 이 말에 오리가 대꾸하였습니다. 야, 헤엄을 칠 줄 모른다니 넌 도대체 어떤 새니? 그리고 나서 오리는 연못 속으로 잠수를 했습니다. 오리는 연못 속에서 헤엄을 치고 작은 새는 두 길을 왔다 갔다 뛰어다니며 그들은 계속해서 입씨름을 했습니다. 갑자기 어떤 물체가 피터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긴 풀밭을 기어오는 고양이를 보았던 거예요. 고양이를 중얼거렸습니다. 저 새는 말다툼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잡아야지. 야옹. 고양이는 살금살금 작은 새에게로 기어갔습니다. 조심해! 하고 피터가 소리치자 작은 새는 나무 위로 날아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리는 연못 한가운데서 화가 나 고양이를 향해 꽥꽥거렸습니다. 고양이는 나무 뒤를 맴돌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높은 나무를 기어 올라가야 할 가치가 있을까? 아니 내가 꼭대기에 닿으면 저 새는 다른 데로 날아갈 거야. 이야. 그때 피터의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가 초원으로 나갔기 때문에 화가 나 계셨어요. 아이 자식아, 초원 자식아 위험한 곳이야 자식아. 아이 늑대가 숲에서 나오면 어떠하려고 그러냐고 자식아. 아이 늑대는 어떡하겠어. 그러나 피터는 할아버지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난 늑대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피터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대문을 잠궈 버렸습니다.
피터가 가버리고 나자마자 큰 회색 늑대가 초원에서 나왔습니다. 재빨리 고양이는 나무 위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오리는 깨끗거리며 놀라서 연못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오리가 제 아무리 빨리 뛰려고 하여도 늑대로부터 도망갈 수는 없었습니다. 늑대는 오리를 잡으려고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오리를 잡아서 한 입에 삼켜버렸습니다. 고양이는 나뭇가지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는 고양이에게서 좀 떨어진 다른 나뭇가지 위에 있었습니다. 늑대는 고양이와 새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동안 피터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잠겨진 대문 뒤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집으로 달려가서 강한 밧줄을 가지고 나와 돌담 위에 올라갔습니다. 늑대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나무의 가시 하나가 담 위로 뻗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가시를 붙잡고서 피터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터는 새에게 말했어요. 야, 내려가서 늑대의 머리 주위를 날아다녀. 알았지? 근데 붙잡히진 않도록 조심해야 돼. 새는 내려가서 늑대의 머리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가 난 늑대는 새를 잡으려고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녔어요. 새는 얼마나 겁이 나고 또 늑대는 얼마나 새를 잡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새가 너무 영리해서 늑대는 새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피터는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땅에 내렸습니다.
그는 늑대의 꼬리를 잡고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자신이 올가미에 걸린 것을 알고서 늑대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피터는 현명하게 밧줄의 다른 편 끝을 나무 둥지에 묶었습니다. 그리해서 늑대가 날뛸수록 밧줄은 늑대 꼬리에 더 단단하게 잠겼습니다. 바로 그때 몇 명의 사냥꾼들이 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늑대의 발자국을 쫓아서 총을 쏘며 오고 있었어요. 다음은 사냥꾼의 음악입니다. 피터는 아직도 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냥꾼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쏘지 마세요! 작은 새와 내가 이미 늑대를 잡았어요. 늑대를 동물원으로 가지고 가도록 도와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동물원으로 떠났습니다. 승리의 행진을 상상해 보세요. 피터는 맨 앞에 서서갑니다. 그 뒤로 사냥꾼들이 가고 다시 늑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고양이가 맨 뒤에서 갑니다.
아버지는 불만스럽게 고개를 저으십니다. 아이 자식아, 모든 게 잘 됐지만 자식아, 피터가 늑대를 잡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냔 말이야 이 자식아. 그때는 어떻게 할 뻔했냐고 이 자식아. 하늘에서 새가 즐겁게 지저귀며 날아갑니다. 피터와 나는 얼마나 훌륭하고 용감한 한 쌍인가요? 우리가 잡은 것을 보세요. 조심해서 들어보면 늑대 뱃속에서 아직도 꽥꽥거리는 오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늑대가 너무 급한 나머지 그만 오리를 상처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차렷. 공예.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예,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우리